배우 고 이선균 씨의 장례식장에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동료들의 조문이 계속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동료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나도 마음이 어렵고 나는 선배 입장에서 훨씬 더 여러 가지로 하여간 좀 착잡하고 마음이 아파요.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씨의 발의는 오늘 정오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이 씨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는 구속됐습니다. 이선균 씨 공갈 협박한 혐의 인정하세요? 마약 투약 혐의 알리려고 협박하셨나요? 한편 이선균 씨를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는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어 적법한 수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외부에 흘렸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고인에 대한 수사는 구체적인 제보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공갈 혐의로 A 씨와 유흥업소 실장을 고소한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선균 씨는 1, 2차에 이어 3차 소환 조사 때에도 포트라인 앞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변호인은 3차 소환에 앞서 경찰의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숨지면서 논란이 일자 경찰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씨가 부득이 언론에 노출됐지만 공개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질서 유지 차원에서 경찰서 정문으로 이 씨를 들어오게 안내했을 뿐 언론에 출석 시간이나 장소를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사망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상황을 언론 등 외부에 알릴 때 적용하는 이른바 공보준칙을 더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씨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아낸 20대 여성은 한 차례 불출석 이후 체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네, 지난 26일 밤인데요. 이 야심한 시각 SUV가 서울 북악산 도로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선균 씨 차량이 CCTV에 여러 각도로 찍혔죠. 어제 오전 10시 반쯤 서울 종로구 한 공원 주차장에서 이선균 씨 차량이 발견이 되게 되고요. 이선균 씨는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12분께 이선균 씨 매니저가 112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전날까지는 연락이 됐는데 청담동 거주지를 가봤더니 차량도 없고 이선균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위치 추적 등을 통해서 이선균 씨를 위치를 특정했고요. 오전 10시 30분께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이선균 씨의 차량과 신원을 파악을 했습니다. 당시 소방 관계자는 이선균 씨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정이 돼서 병원 이송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목격자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앰뷸런스 병원에 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장의사 차 싣고 왔어요. 네, 국민 배우의 어떤 안타까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 안타까워하시는데 애도하면서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대 팀장님, 일단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정황이 어떻게 나왔나요? 그런 정황이 일부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27일 날 오전 10시 30분쯤 종로구의 와룡공원에 있어요. 네. 인근 주차장에서 그 배우 이선균 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수영차 안에 발견이 됐는데 수영차를 경찰이 확인해 봤더니 조수석에서 번개탄이 불에 단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가스 중독으로 사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선균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냐 경찰은 생각하는데 그 경찰에서는 그 유족의 요청이 부검을 원치 않고 그 상황에 부검 안 한다고 하는데 이제 경찰이 일단 사망자 즉 시신을 보게 되면은 검시를 하거든요. 근데 검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검안이라 해가지고 외상만 보는 거예요. 외상을 봐서 목졸림 흔적이나 아니면 흉기를 찔렸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 부검 아시죠? 부검은 사체를 해부를 한 다음에 사인을 밝히는 것인데 검신을 했습니다. 검신했는데 유족들도 부검 원치 않고 또 경찰이 보기에도 타살 혐의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검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다만 이성균 씨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하고 사망 추정 시간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 수사는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아마 이 씨는 그 전날 밤 거기 도착해가지고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에서는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김영식 평론가님, 일단은 가족한테 이 고인이 뭐 유서 같은 메모를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유서에는 뭐 저희가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밝힐 수도 없지만 뭐 유서가 맞는 건가요, 그건? 일단 뭐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간단한 메모라고 이제 알려졌습니다만은 사실 중요한 거는 이게 공개가 돼야 되느냐라는 점이죠. 그래서 일부 보도 매체에서는 이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고인이 이런 메모 형태를 공개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또 가족들도 이 내용을 공개를 원치 않았는데 그거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사생활 문제도 있고 또 명예훼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보도하는 건 더욱더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게 국민의 알 권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알 권리에 관련돼서 이제 국민과 관련된 어떤 밀접한 공적인 사안인 경우에만 알 권리가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서 형태의 메모조차도 가십성으로 소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누리꾼들의 비판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 이성균 씨 최근 3개월 동안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거 뭐 많은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출석했던 그 모습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모습을 보니까 더 안타까운데 박준 변호사님, 네. 일단 이성균 씨 측에서는 이성균 씨도 그렇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마지막에 요청을 했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그렇죠.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마약 사건이에요. 마약 사건에다가 본인이 고소한 사건은 공갈을 당했다. 협박으로 돈의 갈취를 당했다. 이런 뉘앙스,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경우에 거짓말 탐지기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패턴은 사실 간단하거든요. 마약을 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확보한 다음에 몸의 증거를 확보해요.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증거가 있다 그러면 뭐 기소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단계 사실은 증거가 사실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몸에 어떤 양성 반응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음성이었죠? 다 음성은 나섰죠. 그 과정에서 이제 거짓말 탐지기 얘기했다라는 거는 뭐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알고 흡입을 했느냐 모르고 흡입했느냐 이 부분을 자꾸 이 수사기관에서 요청을 했던 걸로 보여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하니까 거짓말 탐지기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그거까지 얘기는 했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종결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일단은 뭐 이성균 씨는 일단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뭐 하루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사실은 경찰에서 여러 소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혐의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차례 공개 소환했는데 마지막 소환할 때 23일 날에는 19시간 동안의 강도 높은 수사를 했는데요. 당시 김모 씨, 즉 유영업소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성균 씨가 빨대를 이용해서 케타민을 흡입하는 걸 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성균 씨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빨대를 흡입한 건 맞지만 그거는 수면제인 줄 알았다. 케타민이 수면제는 맞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데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맞섰네요. 예, 코로 빨대를 했지만은 수면제인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마약이 아니라는 줄 알았다는 얘기인데 당시 뭐라고 했냐면 이성균 씨는 공범하고 내 진술 중에 누가 봤는지 좀 그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물론 거짓말 탐지기는 법정에서는 증거로 사용을 못합니다. 네.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간이 정밀 검사에서 아까 박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공개 소환을 했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이 유명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례적으로 소환을 많이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 관계자도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거 나왔으면 빨리 송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끈 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지드래곤 있지 않습니까? 지드래곤. 구성치 않지 않습니까? 부담을 느꼈어요. 그것 때문에 시간 끈 거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네. 피의자, 즉 공범이란 말입니다. 김모 씨가 그 공범이 이성균 씨가 했다고 하는 걸 봤다고, 마약을 하는 걸 봤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간이 검사를 했는데 틀림없이 이제 뭐 음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상대편이 주장을 하니까 여기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손쉽게 불송치 경청을 못하고 시간을 좀 끌었던 것 같습니다. 왜? 자백을 받아보려고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좀 무리수가 안 왔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말씀 나온 김에 경찰이 좀 물증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서 수사를 좀 진행한 거 아니냐. 경찰 출신이니까 뭐 어떻게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있으면 확실한데요. 우리가 이제 공범의 진술도 우리가 증거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공범은 누구냐? 유흥업소 실장이 이제 증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공범이기 때문에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신빙성이 떨어져요. 왜? 이성기 씨한테 공갈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받아냈죠. 요것 때문에 조금 의심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경찰에서는 공범이 진술한 거를 모른 채 할 수는 없다. 이게 딜레마에 빠졌던 거죠. 그랬군요. 김원식 평론가님, 일단은 뭐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일각 지적도 있고요. 뭐 취재 단계, 뭐 사실 내사 단계에서 이게 보도가 나가면서 뭐 경찰도 일단은 뭐 불렀고요. 거기다 뭐 이성균 씨가 여러 차례 또 포토라인 쓰면서 취재진 질문도 받고 하면서 굉장히 부담을 받았을 거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연예인의 좀 특수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비공개로 수사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도 비공개로 전환을 해가지고 물론 프로포폴에 관련된 그런 수사였습니다만은 이런 점 그리고 지드래곤 같은 경우도 한 차례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이제 언급하셨듯이 사실 공갈범의 진술에 너무 의존한 거 아니냐. 특히 그 공갈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차례 상습적인 범행을 했던 그런 당사자인데 그 사람만에 너무 전적으로 의존해가지고 물리적으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3차례나 소환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하소연 맥락에서 했던 건 뭐냐면 수사 내용, 심지어는 뭐 통화 내용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다 노출이 됐다는 거죠. 언론에 유튜브에 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라이브 생중계하듯이 이렇게 보도된 내용들이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가했을 것이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스타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점들을 너무 간과했다라는 점이 너무 안타깝고 아쉽다는 것이죠. 네.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이제 패턴은 사실 3단계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자, 진술을 받습니다. 누구랑 같이 마약을 했다. 뭐 1단계고요. 2단계는 그 진술을 했던 사람을 소환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의 진술을 받습니다. 3단계는 그 사람의 물증, 몸에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1, 2,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기소를 하고 범죄를 입증해내는데 사실은 3단계에서 보도가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때 수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거의 0단계에서 보도됐습니다. 1단계 아니면 0단계에서 보도가 된 네. 겁니다. 진술의 신빙성도 사실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보도를 한 언론도 뭐 문제겠지만 그걸 잘 관리를 했어야죠. 내사를 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도가 되니까 편하게 그냥 공개 소환해버리고 1, 2, 3, 3번이나 공개를 한 거거든요. 실제로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했다면 3단계까지 확인이 된 다음에 그때는 뭐 보도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전께 보도가 되고 보도가 되니까 편하게 지금 공개 소환 조사를 하면서 더 이게 공론화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이성균 씨를 협박했던 20대 여성이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가 체포되는 일도 있었는데 일단 변호사님 일대 관련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이제 마약 사건은 지금 이제 관련자가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네. 다만 그 20대 여성 그 유흥업소 종사자죠. 공갈죄로 이제 공범이 있는지 뭐 그것 확인해야 되는데 오히려 피의자로 고소된 상황입니다. 그 사람 사건 수사는 막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실제로 전날 구속영장이 이제 실질 심사가 준비가 됐었는데 본인이 나오질 않았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사실은 구인영장이 발부돼서 구금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 사람 사건은 계속 될 거고요. 다만 이성균 씨 마약 사건은 종결이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배우 이성균 씨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서울 성북구 한 공원 부근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매니저로부터 신고를 받고 18분 만에 차량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월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이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뒤 3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마약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이 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김 씨에게 속았고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망 전날까지만 해도 경찰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구하는 등 소명에 적극적이었던 이 씨가 갑작스레 사망한 것은 심한 압박감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 씨가 5번이나 마약을 코로 흡입했다고 한 강남 유흥업소 김 실장의 진술 보도가 직격탄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한 유튜브 방송에서는 두 사람의 통화 녹음까지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사망으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뚜렷한 물증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채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예인 마약 수사는 2달 넘게 진행되고 있죠. G드래곤과 이선균 씨를 비롯해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 등 모두 10명의 대상이었는데 이선균 씨가 숨지면서 수사는 그야말로 용두사미가 되게 생겼습니다. 노수원 기자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그동안 수사 경과부터 좀 보겠습니다. 수사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2달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선균과 G드래곤 등 10명을 대상으로 한 연예인 마약 수사는 지난 9월에 첩보가 입수돼 내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중순 이선균과 G드래곤에 대한 진술이 나오면서 정식 입건됐고 곧바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회적인 파장이 꽤 컸고 경찰도 별도 수사팀을 꾸려 의욕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 대한 신체 검사가 수사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머리털과 소변 등 채취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신체 부위를 검사했는데 간이 검사와 몇 차례 국가수 정밀감정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마약 사건을 두고 그야말로 별의별 의혹이 참 많았는데요. 2달 넘게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고 여러 의혹도 대부분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입증도 안 되고 그런데도 이렇게 의혹은 넘쳤단 말입니다. 네. 이번 수사는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강남 유흥업소 여 실장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이 수사가 한 사람의 말로 시작됐던 건데요. 이 경찰이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중요 피의자들이 마약을 했다고 의심되는 시점은 최소 몇 달 전이었습니다. 이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면 현장에서 마약과 관련된 물건들도 찾고 신체 검사에서도 쉽게 양성 반응이 나왔을 텐데 너무 오래전이다 보니까 여 실장의 진술은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나 정황을 못 찾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2달 내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수사 초기에는 혐의가 거의 드러나지 않은 내사자가 5명, 정식 입건자가 5명이었는데요. 2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입건은 7명뿐이고 3명이 내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선균에 대한 수사는 이대로 종결 처리됩니다. 이 피의자가 숨지면 수사나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일명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가수 G드래곤은 경찰과 검찰이 재판에 가보지도 못하고 이미 지난 19일 공식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 두 사람을 제외하면 사실 공인이라고 부를 만한 유명인은 없습니다. 재벌 3세라는 한 여성, 얼짱이라는 한 작곡가, 의사 등이 있는데 혐의가 단순 마약 투약과 마약을 전달한 정도여서 수사는 전체적으로 이대로 종결 수준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경찰청은 일단 이선균의 사망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말했고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데뷔해 뮤지컬 배우 등으로 오랜 무명 시절을 보낸 이선균. 드라마 하얀 거탑과 커피 프린스 1호점, 파스타를 거쳐 30대에야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영화로 보폭을 넓혀 상업영화의 흥행보증 수표가 됐고 독립영화까지 아울렀습니다. 캐릭터 소화력이 뛰어나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선 고단한 삶을 산 주인공을 위로하는 참된 어른의 연기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게 된 것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출연하면서입니다. 내가 원래 선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그 순간 함께여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의 결과가 뭐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한국 영화의 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까지 영화 잠등에서 활발하게 연기했지만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각종 광고가 삭제됐고 새 드라마에서 하차했습니다. 이선균의 사망 소식에 충격에 빠진 문화계는 드라마 제작 발표회와 인터뷰, 1000만 관객 달성 무대 인사 일정 등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파친코의 이민진 작가가 창의적인 재능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배우 수연도 누구나 자신의 실수를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애도했습니다.